오늘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터키 스트림 가스관을 한 번이라도 더 공격하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나토 5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명은 오늘 빅토르 오르반 총리실에서 발표됐습니다. 그곳에서는 터키 스트림에 대한 공격이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는 국경의 또 다른 구역에 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위협이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와 맞물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을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까지도 조작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빅토르 오르반의 가족과 자녀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짓 이야기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에서는 아직 이런 조작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의 내부 보고서에는 암살 시도나 다른 군사적 도발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거 캠페인의 전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의 안전과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감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라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헝가리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투는 수년간 자신의 러시아 동료 세르게이 라브로프에게 유럽연합회의에서 나온 정보를 직접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전달할 수 없는 정보는 직접 모스크바로 가져갔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후원금이나 유료 구독 또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직접 스폰서십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셔도 되는데 이 방법이 일회성 후원을 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원은 이 방송이 끝난 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실시간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러시아는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빅토르 오르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헝가리에서 있을 선거에서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과 오르반이 헝가리에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빅토르 오르반의 총리실에서는 만약 키예프가 터키 스트림 가스관을 한 번이라도 더 공격한다면 헝가리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인용입니다. 이것은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선택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오래 머물지 않겠지만 연대기를 상기시키겠습니다. 여기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3월 4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갑자기 러시아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가 블루스트림과 터키 스트림을 폭파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머리 독재자 푸틴의 말에 따르면 이 파괴 행위는 키예프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푸틴의 인용문이 나옵니다. 과거에 노르드 스트림이 폭파된 것처럼 지금 키예프에서는 일부 서방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블루스트림과 터키 스트림을 폭파하려는 행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터키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러시아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운 거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터키 스트림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들이 그걸 폭파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이것이 헝가리를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게임의 일부였다는 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토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게 크렘린이 빅토르 오르반이 선거에서 이기도록 돕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을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를 조작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가 러시아 대외정보국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유럽 정보기관들이 그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문서에서는 오르반 총리에 대한 암살 시도를 조직하는 것이 인용하자면 선거운동의 전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오르반 측근들과 함께 감정적인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안정을 중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빅토르 오르반의 인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작성되었습니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헝가리 국민의 52.3%가 국내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는 도시뿐만 아니라 과거 오르반의 입지가 매우 강했던 농촌 지역에서도 우세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르반은 반부패 의제를 내세우는 T사당 대표 페테르 머저르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에 대한 실제 공격 시도는 없었지만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 자체가 모스크바가 헝가리 정치에서 얼마나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매체는 지적합니다. 서방 관리들에 따르면 크렘린은 빅토르 오르반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해 유럽연합의 주요 결정들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보수파와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헝가리 당국은 외부 위협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드루즈바 석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이후 석유관 운행이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또한 국가의 에너지 시설과 인프라를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로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왜 빅토르 오르반이 영상에서 참피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과 가족,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영상 기억나시죠? 그가 전화기로 가족과 통화하는 척하며 그래 세상에 불쌍해라 우크라이나인들이 위협한대 라고 한 장면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 내가 나가서 헝가리 국민에게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위협하는지 말할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결국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그 암살 시도 연출 전략의 일부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이후 헝가리는 3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의 입국을 공개적으로 금지하면서 이들이 바로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살 시도를 막아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오르반에 대한 암살 시도를 최대한 그럴듯하게 연출하고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보안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시에 오르반을 지지하는 정보전을 펼치며 그를 헝가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야당은 브뤼셀, 즉 유럽연합의 꼭두각시로 묘사되었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헝가리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세력으로 그려졌습니다. Какие коварные планы. 추가 문서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동영상 제작과 조작된 혐의 유포를 통해 야단을 실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소식통들은 또한 헝가리 지도부와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의 오랜 관계를 지적하며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부다페스트 덕분에 유럽연합 내부 논의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헝가리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는 유럽연합 회의 도중에 Регулярно созванивались.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직접 연락하며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사안들은 페테르 시아르토가 직접 모스크바로 날아가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선거 결과가 오르반의 패배로 이어질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반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주요 자원 중 하나였고 크렘린은 당연히 이런 자원을 잃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빅토르 오르반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화상으로 연설하며 오르반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오르반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부르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모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원 방법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와 정보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